자, 오늘 해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예요? 밀리미터 방정식. 아, 그렇죠. 유형 12번부터 하면 되죠, 그렇죠? 네. 거자나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질문. 741번. 741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계도로 만든 오각기둥의 부피가 195일 때 뭐한다? x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오른쪽에 있는 물론 뭐 정계도가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조금 보기가 좀 근데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걸 밑변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래서 이렇게 쌓았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나는 뭘 해주면 돼? 바로 밑변의 면적 곱하기 높이가 바로 답이 되겠지. 무슨 말을 이해됐어? 왜 그렇지? 기둥이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문제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봐. 오른쪽에 있는 여기 두 개 튀어나온 것을 이렇게 접어서 올리면 여기까지 접혀질 것이고, 오른쪽 여기도 이렇게 하고 위에다 딱 덮어주면 여기까지 덮어주면 위가 덮이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 이 오각 기둥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게 돼 있지. 뭔 말인지 내용 이해됐어? 그러면 나는 먼저 뭘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니? 이것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뭐라고 좀 돼 있어? x 빼기 1.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바로 이 부분하고 접하니까 여기가 뭐라고 좀 돼 있냐면 교재에 x라고 좀 돼 있단 말이지. 지금 이해됐니? 무슨 말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교재에 뭐라고 돼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교재에 뭐라고 돼 있지? 물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라고 돼 있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또다시 뭐라고 좀 돼 있고, 이걸 이렇게 올린 다음에 뭐가 돼? 이렇게 있는데 바로 여기에 오른쪽도 이 칸에 x라고 이렇게 돼 있지.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뭐 x라고 되어 있는 건 맞지? 이렇게 칸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밑부분이겠지. 여기가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이 길이가 바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린다.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올렸을 건데 이렇게 올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올려서 이것을 이렇게 올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위쪽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x라고 이렇게 돼 있어. 바로 그 길이가 이 길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이게 x 플러스 3이냐? x 플러스 3.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좀 돼 있니?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지.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이런 놈을 뭐 이제 체육적으로 높이는 뭐 x 플러스 2만큼 이제 높이로 이제 올라갔겠지 사실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지. 이게 오각기둥의 부피가 얼마가 돼? 195다라고 좀 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당연히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돼? x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뭐가 돼? x 더하기 x 플러스 2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뭐가 돼? 높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바로 이 삼각형의 면적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의 면적은 x 곱하기 이거. 뭐가 돼? x 곱하기 x 플러스 2. 이것이 뭐가 된다는 소리니?
바로 오각형의 밑넓이가 된다는 소리지. 오각형 밑넓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이 길이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높이가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2가 되니까 이거 2x 플러스 2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1이 되고 3을 곱하니까 뭐가 돼? 3x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주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뭐가 되니?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돼? 5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5x 더하기 1. 이게 바로 뭐가 돼? 195. 이거 왜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 나오지? 자, 195. 195. 뭐가 돼? 5, 3, 15. 45. 뭐가 돼? 5, 9, 45. 그렇지? 39. 그 다음에는 뭐가 돼? 3. 뭐가 되니? 13. 그러니까 13하고 15. 그러니까 이 195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3개로 인수분해되니까 이게 3개로 인수분해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3개로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됐다라는 말의 뜻은 지금 뭔가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못 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돼? 다시 한번 봐볼까? 뭘 내가 잘못 보고 있지? 에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아이, 된장 그림 안 그리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림을 그리게 되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접어 올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고 이 길이가 결론적으로 이 길이가 될 거니까 이게는 틀림없이 뭐가 돼? x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가 오각형이 되고 이건 이거하고 접하고 이것은 여기하고 접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틀림없이 x가 된 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여기하고 이렇게 접해서 이 길이가 좀 교제해서 얼마가 되겠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x라고 좀 되어 있죠. 무슨 말 이해됐죠? 그렇죠? x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접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렇게 접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올려주면 이것은 이렇게 접하고 이놈은 이놈하고 접하겠죠. 그러지 않나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 높이를 여기서부터까지 이 높이가 지금 이게 되지 않나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 면적만 구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거의 면적이 못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가 지금 x니까 여기가 지금 x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요? 3이 돼요. 그러니까 x 더하기 x 플러스 2 x 더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뭐가 돼? 3 곱하기 2분의 1 그렇게 해주면 이 부분의 면적이 나올 것이고 오른쪽의 면적은 뭐가 돼? x 곱하기 x 플러스 2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2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맞단 말이죠. 근데 뭔가 좀 계산이 예, 뭐가 계산이 좀 잘못됐을까요?
지금 뭐 계산이 잘못된 것일 리가 없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는데, x를 한번 대입을 한번 적절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x에 따면 4를 한번 대입해볼게요. 4. 그러면 여기가 5가 될 거 아니에요? 5. 4 대입하면 여기 얼마가 돼요? 16. 4, 5, 20. 더하기 얼마? 3.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니? 39만. 39 맞잖아요. 39분의 5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내용 문제를 못 풀어서라기보다도 이걸 실제로 계산할 때 195가 나오는 그런 x를 찾는 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답은 뭐라고? 4라고. 그러면 얘는 5가 되고, 얘가 5란 말이에요. 얘가. x가 4가 되면 얘가 5가 되고, 5가 되고, 이 전체는 바로 얼마가 돼? 39가 된다. 5하고 39를 곱하면 195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 39. 근데 이제 나는 아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39가 이게 두 개로 나눠지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만 된다라고 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뭐 잘못됐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지.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근데 이거 자체적으로 그냥 39가 됩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쓴다고 썼지만 머리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인수분해가 돼서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꼴이 안 되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정말 뭐라고? x는 4가 답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혹시 안 됐던 문제? 나머지는 다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은 시험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 심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계속 다뤄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내가 풀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너가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성적이 되게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봐봐. 3x 더하기 뭐가 돼? 2y는 예를 들어서 5 9x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 플러스 뭐가 돼? 4y의 제곱의 최대차수를 봐라.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냈으면 너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산술 계합평균 문제 푸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산술 계합평균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a 더하기 b는 2 루트 a 곱하기 b. 그래서 9, 4, 36 뭐가 돼? x의 제곱 y 제곱. 이게 합이랑 곱이 일정했을 경우는 x하고 y. 그러니까 뭐가 돼? 12xy가 되니까 여기서 xy의 값은 산술 계합평균으로 문제를 풀어서 갖다 대입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떤 산술 계합평균으로 나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봐봐. 3x는 뭐가 돼? 3x는 5 빼기 4y잖아요. 5 빼기 4y잖아요. 그러니까 3x의 제곱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5 빼기 4y를 여기다 대입을 해줘서 제곱을 한 다음에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뭐 해주면 돼? 완전 제곱형태로 고쳐주면 최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문제를 보고도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문제 딱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뭔 문제인지 저런 문제인지 이걸 이해를 못하면 바보인 거죠. 그럼 문제 풀 수가 없죠. 당연히. 시간대로 쫙 잡아놓고. 그러니까 봐봐. 내가 시험지를 처음에 딱 봤잖아. 그럼 뭘 먼저 해야 되겠어? 이 시험 문제 대충 훑어보는 거예요. 문제 풀지 말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쉬울 것 같은 문제, 어려울 것 같은 문제 딱 빨리 분석을 한단 말이지. 분류를 한단 말이야, 머릿속으로. 쉬울 것 같은 문제는 뭘 해야 돼? 먼저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돼. 이게 시험 보는 방법이 아니면 시험을 아직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 시험지를 볼 때는 시험지를 처음에 이렇게 쭉 보는 거야.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가 이렇게 쭉. 문제 풀지 말고 쭉 이렇게 보란 말이야.
처음부터 뭐 4면까지 쭉 문제를 쭉 봐봐. 훑어보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악구가 딱 나옵니다. 쉬울 것 같은 문제는 빨리빨리 문제 풀고, 어려울 것 같은 문제는 문제 풀다가 막히면 일단 제쳐두고, 또 그 어려운 다음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이렇게 남게, 그러니까 시간이 남게 본인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간 안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풀어지는 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문제 풀었던 거 중에 번호가 제일 안 나오는 걸 찍으면 돼요. 그럼 맞습니다. 신기하게. 아니면 뭐 하면 돼요? 오지선다 그 문제를 오지선다의 뭐를 이 오지선다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지.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시험은 시험인 거야. 이 시험지를 내가 뭐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란 말이야. 내가 뭐 이 시험지 가지고 벌벌 떨 일이 뭐가 있어요, 바보처럼. 안 그래? 이 시험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라고, 그것을. 그러면 내가 시험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극복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고등학교 점수가 안 나와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시험지하고 너하고의 어떤 관계지, 누가 뭐 너 시험 잘 푼지 못 푼지 옆에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시험 보는데 떨릴 게 뭐가 있어. 개똥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주는 거지. 선생님, 시험 문제 출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 맞춰버리면 되는 거지. 얼마나 즐거워. 그런 문제 출제하느라고 선생은 한 3, 4일간 날밤을 샜을 건데. 그럼 50번이면 다 풀잖아. 얼마나 즐거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오늘 해야 될 것은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연립 방정식은 우리가 배운 건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2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수형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이거 빼놓고 배운 것은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1차를 한 문제만을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봐 볼게요. 뭐가 되겠냐? 2x 더하기 y는 1이 되고,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얼마? 13일 때 뭐한다? x, y의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y가 뭐가 돼? y가 1차와 2차잖아요. 1차와 2차 할 때는 1차식을 한 문제만에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다 대입하라고 내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y는 1 빼기 2x가 돼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했죠. x의 제곱 더하기 얘를 제곱할 거야. 1 빼기 얼마? 4x 더하기 얼마? 4x의 제곱 빼기 얼마? 14는요. 5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빼기 12는요. x 5x 그 다음에 뭐가 되니? 3 4 아닌데 2 6 그러네. 얘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치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는 2가 되거나 x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면 되겠죠. x가 2면 y는 뭐가 되냐? y는 마이너스 얼마?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이면 마이너스 5분의 6을 갖다 대입했죠. 그럼 5분의 12가 되고 거기다가 1을 더하면 5분의 17 되겠지. 이런 어떤 형태의 값이 나온다 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될 수 있는 거, 두 개로 더하면 마이너스 1이거나,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 5분의 얼마? 11. 자, 5분의 11이 있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745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사용할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xy 값을 구한 값이나 여기서 xy 값을 구한 값이 어쩐다고? 서로 똑같더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xy 값을 구해도 똑같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왜 그러냐면 여기 xy 여기 xy가 똑같다니까. 따라서 이것을 여기다 우리가 대입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x는 뭐가 돼? y-1이 되고 이쪽으로 갖다 대입하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빼기 3 y의 제곱 더하기 얼마? 12는 0 이렇게 해서니까 마이너스 2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얼마? 13은 0 맞아요? 이렇게 여기가 너무한데 어떻게 이게 11이지 그렇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뭐가 돼? 12 이렇게 돼요. 따라서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2 3은 6 y는 얼마? 2이거나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그럼 y는 2다 라고 한 걸 여기다 대입해줘. 그러면 x는 뭐가 되냐? x는 1이 되죠. y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대입해줘. 그러면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a의 값이 나오겠지.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 대입을 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1 플러스 뭐가 돼? 4 a는 9 a는 얼마? 2 그 다음에 1을 여기다 또 대입해줘. 그러니까 얼마가 돼? 2 플러스 2y는 얼마? 8 y는 얼마가 돼? 3 y는 3이 아니라 b는 3 이 b겠지 그치? b는 얼마?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구할 수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와 있겠지. 자연수의 이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거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4 더하기 3, 3은 9. 정답은 얼마? 1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푸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둘 중에 뭐한다?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수항을 소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오른쪽에 상수항을 소거를 해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거법에 의해서 만약에 두 개의 식이 있는데 뭐한다? 밑에다 3을 곱하겠다니 2차식이 동시에 소거가 될 수 있게끔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한다? 소거법으로 뭐한다? 2차식이 동시에 소거가 되는지 생각해보라.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2차와 2차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를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면 된다. 문제 풀어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식이 하나가 있고 x의 제곱 빼기 xy 더하기 2y의 제곱은 8.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이거 뭐 상수하고 소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배를 해주면은 얘는 없어질 수 있지만 얘가 동시에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를 하면 x의 제곱은 없어져도 y제곱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곱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밖에 안 돼요? 인수분해. 그러니까 위에 거 인수분해 좀 뭐가 돼요? x 빼기 y, x 플러스 y는 0이므로 첫째 뭐한다? x하고 y가 똑같았을 때 둘째 x는 마이너스 y일 때 이 값은 이제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해주면 뭐 x로 풀든 y로 풀든 그건 뭐 알아서 뭐지 x, y 값은 똑같으니까요. 문제를 풀면 뭐가 돼요? y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8. 아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x도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지. 즉 x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지? 그치?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y 여기다 대입해줘. 그럼 뭐가 돼요? 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8. 4y 제곱이 8이니까 y는 제곱은 2. 그러니까 y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x는 뭐가 되겠어?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즉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혹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답이 4개가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정답은 5번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748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748. 왜 더워? 잠이 오냐? 네, 잠. 미쳐버리겠네요. 자, 이런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 인수분해가 딱 보이는 게 뭐죠, 여기? x,
EX, Y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뭐가 돼? Y는 X이거나 둘째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EX이거나 이해돼요? 그래서 Y는 X 이걸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줘. 그러니까 여기 Y에다 X 대입하니까 뭐가 돼? 3 X의 제곱은 뭐가 돼? 3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럴 때 Y도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즉 1일 때 1이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소리야. 순서도 내가 좀 써놓은 거야.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는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복호, 동순. 참 옛날에는 참 어렵게도 수학을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을 써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여러 점은 1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답을 쓰기도 해요. 자, y 대신 마이너스 2x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대입해 줄게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4, x의 제곱은 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x의 값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즉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2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밑에 거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특수형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수형은 x 더하기 y, x 곱하기 y 뭐 이런 식이 좀 나왔을 때 문제 어떻게 푸는지라는 소리예요. 이럴 때는 얘를 뭐 a, 얘를 뭐 b, 셈은 이렇게 뭐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x 두 개의 합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요, 뭐다고 곱과 뭐 합에 관련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있는 어떤 식이 있어요. 이런 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A, B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주로 풀면 되는데 어떤 문제냐? 749번 문제 볼게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xy 플러스 y 제곱은 얼마? 7. 이것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상을 모두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준다고? 얘를 a 빼기 b는 1 위에 걸 이렇게 쓰라. 그 다음 밑에 건 뭐로 해주면 되겠어? 식의 변형을 해주면 되겠지?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그래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xy는 7. 그러니까 밑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제곱 빼기 b는 7. 그러니까 이 식을 뭐 한다? 얘를 a, 얘를 b라고 치환해주면 이런 식이 나왔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나 어떻게 치환했다고? x 더하기 y를 a라고 치환하고 x 곱하기 y를 b라고 하면 이 식은 이 식으로 이렇게 변한다 이런 소리야. 그럼 이거는 몇 차와? 1차와 2차에 관한 식이야.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지?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1차를 2차 했다가 1차를 2차에다 대입을 하면 된다. 따라서 b는 아니면 뭐 마이너스 b는 뭐가 돼? 1 빼기 a죠.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 a제곱 더하기 1 빼기 a 빼기 7은 0.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은 0. 2, 3은 6. 아하. a의 값은 마이너스 2거나 a의 값은 3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이면 어디 있어? a가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니까 b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3이 되니? b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가 3이 돼버리면 b는 얼마가 되니? 2가 되겠지. b는 2가 돼. 그러면 얘는 뭐한다? 합이고 얘는 뭐니? 곱이야. x 더하기 y라니까 합이고 얘는 곱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식을 세워주면 돼? t의 제곱 플러스 2t 빼기 3은 0 이런 식이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T1, T2가 X, Y다 이 말의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1, 3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즉 X의 값이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1이 된다 이 뜻이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자, 또다시 식이 이것은 합이라니까.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워주는데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되지. 그러니까 1, 2 응수음수. 아하, x가 1이면 y는 2가 되고 혹은 x가 2이면 y는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순서상을 모두 구했다라는 소리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1, 2, 2, 1.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자, 751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751번. 자, 저와 한번 해볼까요? 꼬리? 이런 꼬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를 a, 그러니까 이런 뭐가 돼? a 더하기 p. 그 다음에 여기는 x, y로 묶어주면 x 더하기 y이므로 당연히 a,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를 근이라고 생각해, a, b를. 합은 11, 곱은 30. 그러니까 어떤 식이야? t의 제곱
뭐가 돼? 마이너스 11t 플러스 얼마? 30은요? 5, 6, 30. 아하, A가 무엇이면 5이면 B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A가 만약에 6이면 B는 얼마? 5가 될 거구나. 한편 A는 X 더하기 Y야. 얘는 뭐가 돼? X 곱하기 Y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우리가 X, Y를 근으로 간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또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어?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5T 플러스 6은 제로라는 이런 식이 보이겠지. 정신 차려라. 2, 3은 6. 이 말의 뜻은 X가 2이면 Y는 3이 되고 X가 3이면 Y는 2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 자, 이건 뭐 어떤 뜻이라고? X 더하기 Y라니까? 이건 어떤 뜻이라고? X 곱하기 Y라니까? 그러니까 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요? 이런 식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1, 5, 음수음수. 그러니까 하나는 X라고 한다면, 즉 X가 1이면 Y는 뭐가 되고? 5가 되고 X가 5가 되면 Y는 1이 된다 이런 뜻이야. 이 네 개 중에서 X 빼기 Y의 최소값이 뭐냐 이 말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니? 그래서 당연히 1 빼기 5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해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반쯤 해롱매롱 하고 있으니 야 눈을 부릅 뜨고 들어도 지금 쫓아올까 말까인데 개똥이나 허리봉탕한 얼굴로 이게 쫓아와 줍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자 유형 15번으로 갑니다. 유형 15번. 저기 고등학교 고등학교 저기 우리 이제 선행하는 것을 고등학교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을 바뀐 교재로 이제 해야 될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데요. 그때 저 친구랑 합반하는 거 어때? 아니 왜 자꾸 그러냐면은 뭔가 좀 경쟁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둘 다 너무 시험 보는 게 소심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 또 C단계 문제도 이제 서로 풀어야 되는데 상대가 공부를 해오는 거 보고 이런 걸 보면은 어쩌든 간에 조금 더 자극심도 들고 이래요.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한 4명 정도의 애들이 어쩌다 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해서 다 잘 갔어요. 사실 좋은 대학 다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시간은 따로 한번 해보고 2시간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이서 한번 같이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게 내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4시간을 다 같이 해버리면 힘들 수가 있으니까 너 중학교 하는 거, 걔 중학교 하는 거 뭐 따로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거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저 친구는 지금 수투를 수투 미적분을 나간단 말이야. 미적분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그 시간 할 때는 같이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언제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뭘 해야 돼? 내년도 시험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번 같이 고등학교 고1을 학습을 그리고 너 이게 뒤에 나가는 건 계속 나가고 너는 따로 2시간 그 친구는 수투 계속 나가고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너희들 기말고사 11월 말일쯤에 보지? 그러니까 그거 끝나자마자 내년도 준비, 그러니까 10-4항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시작. 물론 저 친구 말고 또 신입생이 들어오면 같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만약에 예습이 안 돼 있으면 같은 반에 못 넣겠지.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예습을 한번 한 친구라면 같이 한번 이렇게 한 서너 명이 같이 한번 해보자 이 말 뜻이야. 견딜 수 있겠어? 아니, 한번 이제 선생님 계획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꾸 혼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을 개판으로 보는 거야. 내가 판단했을 때는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얘들이 분명히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시험을 개판으로 봐.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이게 혼자서 수업을 받아서 그런 건가 별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건지는 알아요. 대범하지 못해서 그래요, 솔직히. 대범하지 못한 성격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같이 한번 해보자고, 같이 한번 부딪혀보고 좀 그래야지만이 이거 보면 생각이 조금 좀 굳어지고 막 이러는 것이지. 지금처럼 해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뭐 변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겠거든,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그런 것을 부딪혀보라 이거예요. 부딪혀보라고. 나중에 정부 편한 다 떼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일단은 알고는 있으라고. 한 달 저기 11월 말을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내년도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우리 교재도 지금 그 친구 새로 사야 될 거고 너는 이미 샀다며 그 새로운 교재로 다시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자, 752번 문제를 봐볼게요.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x제곱 더하기 얼마, y제곱은 5라고 되어 있고 2x 더하기 y는 얼마, k가 있는데 이것이 어쩐다?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에 거불구하시오. 사실은 얘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얘 위에 거는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 것은 y는 마이너스 x니까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돼요. 이런 식의. 어떤 그림?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어쩌라고? 한 점에서만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여기에서만 만나겠어? 아니 또 이렇게도 만나겠지. 이렇게도 또 한 점에서 여기서 만난다. 그런 뭐한다? y절편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런 k를 뭐하라고? 두 개를 뭐한다? 곱하기를 해보라 이 말 뜻이야.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제 이런 것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점이 똑같으면 당연히 접한다 라는 걸로 문제를 원래 풀어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이제 아직은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원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식을 여기다 대비해서 무슨 군을 갖는다? 중군을 갖는다. 판별식이 중군이다. 중군이라는 말 자체가 뭐 한다 그랬어? 접한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란 말이죠. 그럼 뭐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k의 전체 제곱은 5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5 x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4kx 플러스 얼마? k제곱 마이너스 5는 0. 그런데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만을 가지라고. 중군을 가져라 이 말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b 프라임의 제곱 얘가 b야. b 프라임의 제곱 얼마? 4 2 이걸 절반으로 나눈 거 얼마? 2k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5에 k제곱 마이너스 5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된다. 따라서 4k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5k 제곱 플러스 얼마? 25는 0 이렇게 되겠지. 원래는 이제 뭐 2차식 쭉 나오면 근각에서 연결이 있어 두 분의 뭐 합, 곱 이걸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k 제곱은 뭐예요? 25. 그러니까 k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기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754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학원 실패가 고3 3명 다 따로따로 수업하고 고1 3명 다 따로 수업하고 막 다 따로 수업을 하니까 아니 이게 미쳐버립니다. 같은 대목 맨날 바꿔가고 있잖아요. 아 이거 에너지가 너무 빠져서 안 되겠어요. 자, 생각 한번 해볼까? x 더하기 y가 얼마래? 이게 2a 빼기 4래. x 곱하기 y가 얼마래? a 제곱 빼기 얼마? 4래. 따라서 얘를 근이라고 보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2a 빼기 4의 t
플러스 2분의 곱 a제곱 빼기 4는 0. 물론 2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이 식이 실근을 가지래. 실근이다라는 말의 뜻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시오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따라 B'의 제곱, 이걸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제곱. 그러니까 A 빼기 2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A제곱 빼기 얼마?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시오 이런 소리지. 따라서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얼마? 4A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되죠. 4A가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뭐가 돼? 2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됐니? 그럼 뭘 구하시오? 모든 자연수 A의 값 2라고 2가 되겠죠. 두 개 다 해주니까 얼마 돼? 바로 3이 답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오른쪽에 유형 16번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활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활용에 관련된 문제는 내가 그냥 한 문제 풀고 지나갈 테니까 나머지 집에 다 풀어오십시오. 자, 755번.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인? 루트 13 킬로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이 땅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뭐 한다고? 1km씩 늘렸더니 처음 땅보다 6제곱킬로미터만큼 넓어졌다. 처음 땅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차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네. 처음 땅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야. 뭐 이게 가로가 뭐 A, 세로가 뭐 B.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어.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13이래.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가 돼? 13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느냐면 두 번째,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1만큼씩 이렇게 늘렸대. 1만큼 늘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1, 여기는 뭐가 되냐? B 더하기 1이 되겠지. 따라서 A 더하기 1, 가로 곱하기 세로, B 더하기 1 이랬더니 뭐한다? 처음 땅보다 6만큼 넓어졌다. 6, 처음 땅의 면적은 뭐냐? A, B가 되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처음 땅의 면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6만큼 늘어났다 이런 소리야. A, B, A, B 서로 없어지고 여기는 뭐가 돼? A 더하기 B 플러스 얼마? 1은 6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5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전체적 마이너스 2A B는 13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가 지금 뭐가 된다냐면 5가 된다라고 했으므로 5를 여기다 대입했죠. 5, 25에서 13을 빼 12 그걸 2로 나눠 6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A 곱하기 B는 6이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서 A, B가 다 근이라고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주어지는 게 두 분의 뭐하고 곱하 합하고 곱이 지금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값을 구하려는 게 뭐니?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차 그러니까 A 빼기 B 혹은 뭐 B 빼기 A 이걸 구하라는 소리지. 차니까 뭐 양수만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식을 뭐라고 써주면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돼? 5 T 플러스 얼마 돼? 6은 제로 2, 3은 6 그렇지? 그러니까 A가 2면 B는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A가 3이면 B는 뭐가 돼? 2가 된다. 차는 바로 1이 되더라 이런 소리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정방정식은요, 이상하게 애들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심심치 않게 어떤 문제에 삽입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으로 뭐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다른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쓱 끼워서 넣어서 문제를 풀게끔 문제를 내버린다고요. 그럼 부정방정식을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되게 곤란하겠죠. 아까 같은 그런 문제, 아까 뭐 A 더하기 2를 해가지고 내가 A에다 4를 대입해서 뭐 5 곱하기 39 뭐 이런 내용처럼 이런 문제거든요.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이.
너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4를 대입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 5가 보였기 때문에 4를 대입한 거야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부정방정식 훈련을 하면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이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미지수가 만약에 2개면 식이 2개 이상이 주어져야 돼요.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 이상이 주어져야 연립방정식으로 A, B, C를 구한 다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방정식은 뭐냐? 미지수의 개수에 비하여 미지수의 뭐한다? 개수에 비해 뭐한다? 방정식이 덜 주어졌을 때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 이런 식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 뭐한다? 방정식이 뭐한다? 덜 주어진 뭐한다? 방정식 덜 주어진 식 그런 방정식 이런 것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은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요. 첫 번째 미지수가 혹은 A, B가 뭐일 때 실수일 때 혹은 A, B가 뭐일 때 정수일 때 이렇게 주어져요. 말이 딱 그렇게 주어진다. 첫 번째는 뭐 한다고? A, B가 정수일 때 A, B가 정수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뭐가 돼? A, B는 5다. 이거 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런 말의 개념이겠지.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A 뭐가 돼? 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오른쪽은 5 더하기 1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A, B 1, 1 그럼 뭐가 돼? A 더하기 1 B 더하기 1이 6이 되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데 1, 6, 2, 3, 3, 2, 6,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 1이 되기 위해서는 A는 0, B는 뭐가 되고 이렇게 답이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A, B가 정수일 때라는 이런 문장이 나와 있으면 나는 얼마 곱하기 얼마는 숫자 이런 걸로 고쳐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다 풀어져요. 물론 두 번째 방식은 아니 뭐 AB가 정수니까 이것에 대한 식도 무슨 식이 나오냐고 당연히 실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정수는 실수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우리가 사용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써요. 뭐 곱하기 뭐는 숫자 이렇게 고쳐주도록 나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 75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그런 식의 문제죠. x 곱하기 y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y는 3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이게 1이 필요, 이거 곱하기 이거 여기 1 곱하기 1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되죠. 뭐 x 더하기 1, y 더하기 1 이런 4. 그러면 당연히 1일 때 4가 되고 2일 때 2가 되고 4일 때 1이 되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이제 6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뭐 한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일 때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겠어? 1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xy가 1이 되면 된다고. 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 마이너스 3이 돼야 뭐가 돼?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돼야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도 괜찮냐면 x는 마이너스 3, y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돼도 괜찮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되는 것은 뭐가 돼? 0, 3 뭐가 돼? 뭐 0, 3 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지. 이해됐어? 물론 이제 이게 거꾸로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뭐 최대값은 뭐 이거 아니면 뭐 이거였겠지. 이거 얼마? 12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밑에 761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2차방의 두 군이 모두 정수일 때 상속 A의 값의 합을 구하시겠어요? 잡아보세요. 어이, 는 0이 되게 하는 어떤 근이 있는데 그 근이 정수에. 자, 내가 알파, 베타로 할게. 알파도 정수고 베타도 정수다 이런 소리야. 그럼 두 개를 더하게 하면 뭐가 돼? A 빼기 3이 되지. 두 군을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니? A 빼기 2가 되지. 근과 계수형 되어 있어.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 그럼 뭐가 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이 되겠지. 이해돼? 는 1이 된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1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알파 뭐 11 알파 베타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이렇게 인수만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1,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네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이 대비해서 뭐가 돼? 2. 이게 알파, 베타를 여기 뒤에다 쓸게. 2, 3. 그 다음에 뭐가 돼? 3, 2.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이 대비해서 뭐가 돼?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가 돼?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겠지. 이게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지금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2, 3, 6, 2, 3을 갖다 대면 뭐 3이 대입하든 2, 3을 갖다 대면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6이 되고 얼마가 되겠어? A는 8이 돼. 이럴 때 A 값은 8이 되겠지.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로잖아. 그러니까 A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의 A의 값에 뭐는 합은 바로 정답은 10이 답이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조금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마지막 설명을 할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불도장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A, B가 실수일 때 이런 문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부정방 형식 중에. 쉽게 말하면 A제곱 더하기 뭐가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얼마? 4B 더하기 5는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 완전 역수 고쳐줘요. 그럼 뭐가 돼요? A 빼기 1에 제곱 빼기 1.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얼마? B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4. 이거 아직 계산 안 됐네. 5. 그러니까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B 플러스 2의 제곱은 0. 그럼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실수의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0 되고 0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1, B는 마이너스.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은 0 이런 거로 고쳐주도록 노력을 하시면 돼요. 실수일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이것은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하기에서 0이 되기 위해서는 0 되고 0 돼야 돼요. 이 조건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수일 때라는 이런 부정방정식의 두 번째 형태는 실수이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로 문제 풀지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알지만은.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뭐한다? 어떤 수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은 0. 이렇게 하거나 판별식으로 문제 풀거나. 기억하라고. 그러면 자 페이지 111페이지 762번 실수 XY가 이것을 만족을 시킬 때 X 빼기 Y 값을 구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 어쨌든 간에 실수 XY를 쓰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해버릴게. 실근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여기 X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러니까 4로 묶어주면 Y 빼기 1에 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5Y의 제곱 더하기 얼마?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의 제곱 이걸 절반으로 나눠. 그러니까 2에 Y 빼기 1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2 곱하기 5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가 뭐다? 0보다 크거나 뜻이에요. 이런 소리야. 따라 계산해주면 뭐가 되냐? 4y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에다가 뭐가 돼? 마이너스 4y 제곱을 해주니까 얼마가 돼? 나 지금 머릿속에 이건 4를 끄집어내가지고 봐보세요. 이것을 제곱을 해줘. 그럼 뭐가 돼?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지. 거기다 4만 곱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뭐가 돼? 4y제곱 마이너스 얼마? 8y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0y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y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이거 마이너스 6 y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 얼마 12y. 이거 마이너스 얼마 6 이렇게 되겠지.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을 곱하겠죠. 그럼 뭐가 돼?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해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부동항이 바뀌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y는 무조건 1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y가 1이 되니까 어디 있어? 어디? 여기다 y에다 1 대입해줘. 그럼 x값 구할 테니까. y값 1 대입해주니까 여기까지 제로가 되고, 그럼 남는 건 뭐가 되냐면 2x의 제곱. y에다 1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얘는 12는 몇? 맞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나 지금 제대로 한 거 맞아? y가 마이너스 1이구나. 깜짝이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식의 단어가 깜짝 놀랐어.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2x의 제곱.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8x.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되고, 여기까지 하면 10이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8이 되겠네. 여기도 8. 그렇죠? 8은 0. x는 마이너스 얼마? 4x 플러스 4는 0. x는 2가 되면 되겠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x 빼기 y 값을 구하니까 정답은 3이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숙제가 764번까지야. 이해돼? 네. 764번까지 해 오셔야 됩니다. 이제 언제 오지? 토요일 날 오는가?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한 시간은 중3 수학하고 한 시간은 이거 할 테니까 숙제를 해 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